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면제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4절 면제재산.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합니다. exemption, 그죠?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exemption, 이런 발음이 나오죠.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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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면제, 공제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구파산법,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던 구파산법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재산 중 일부로 한정하는 등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게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적 생활수단을 계속 채무자에게 부여케 하고자 하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이그젬션 제도를 수기한 것이다. 파산 선진국은 미국이죠. 다만 면제재산 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법원에서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 14일 이내입니다.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판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가 미처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면제재산 신청을 한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록 면제재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한가 과정에서 그 취지를 참작을 해주죠. 그렇죠? 면제재산의 취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재산의 내용을 보면 일단 범위는 파산재단 제외 재산이 학장이라고 했죠. 주거용 건물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쭉 그 핵심만 보면 서울은 주택임대제곱 10조 제1항 서울 5천만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하고 다음에 세종특별시 용인 화성 김포 세종 용인 화성 김포 김포는 옛날에 여기였는데 올라갔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4,300만원. 김포가 그만큼 인구 한 50만 넘을 거예요. 김부선이 논의되고 있죠. 김포 부천, 그쵸? 그, GTX인지, 지하철인지. 그래서 5,000, 4,300. 광역시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에다 수도권에 약간 먼 지역에 있는 안산. 광주, 파주, 이천 및 평택시. 여기는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그 아주 과밀한데 조금 넘으면 약간 지금 시골 지역이죠. 사실은 뭐 시골도 아니지만, 그렇죠? 이천도 엄청나죠. 하이닉스, 반도체. 파주도 엄청납니다. 인구 아마 50만 넘을 거예요. 문정지구, 그 다음에 옛날 LG, LED, 반도체, 그쵸? 여기도 반도체 도시였죠. 예전에. 경기도 광주도 어떻습니까? 공장은 몰라도 전부 그 입주 물류창고, 그쵸? 중부선, 중부속도로, 제1중부선, 제2중부선 타고 가다 보면 그 동서울에서 호법 인터체인지까지 가다 보면 양쪽 옆에 엄청난 그 물류 공장이 있죠. 그쵸? 안산, 말할 것도 없죠. 안산, 반월공단인데, 그쵸? 평택,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봐야 여기 아직 2,300입니다. 아마 이것도 여기도 좀,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이천입니다. 나머지, 시군구.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보호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의 필요성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2010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사집행법은 주임법 8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면제재산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압류금지 채권이죠. 따라서 이 규정인 압류금지 채권이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요건, 즉
주민등록, 인도,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 인도하고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 383조 2항 1호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을 면제재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요건을 필요로 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두 규정의 문헌 자체가 상이하고 주거의 안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 조항에 의한 면제재산에 해당하기 위해 소액 임차의 우선 변제권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이 조항은 민사집행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보호하는 금기조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이어서 서울이 1억 5천까지였죠.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제11조 1호의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미처 마치 못해서 우선변제 요건을 충족시 못한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재산은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면제재산 신청을 안 해도 간제인이 또 그 취지를 살려서 뭐 3억이어도 마찬가지죠. 5천까지는 서울은 그냥 폭넓게 면제재산이든 압류금지 재산이든 5천까지는 요건에 상관없이 인정해주죠. 그렇죠? 그 법의 이게 취지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면제재산이면 이런 사람은 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요건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요건을 갖추는 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니까 관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요건 못 갖추면 관제인이 뺏을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면제재산을 그런 경우에도 그냥 굳이 안 하고 있다. 6개월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파산에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1110만 원입니다. 1100이 아닙니다. 1110만 원입니다. 185 곱하기 6입니다.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의 의미에 관하여 실제 생계에 필요한 재산에 한정되므로 자동차나 골프채와 같은 생계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면제재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와 당해 재산이 매각됨으로 생계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생계에 필요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재산 대상에 해당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 실무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면제재산 대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되 사치품이나 고가품과 같이 파산재산에 편입시켜 환가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의 대상을 제외시키고 있다. 글쎄요, 뭐 이게 참 뭐 이런 사치품 뭐가 있을까요? 저 이런 거 발견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명품백 같은 거, 그쵸? 없습니다, 사실은. 절차는 면제재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 채무자의 하나입니다. 법인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고요. 채권자도 없습니다. 신청 시기는 파산 신청일 이후부터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인지대나 송달료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면제재산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별도의 사건 보호 및 번호 문건 없이 그냥 기록에 가철하고요. 법원은 파산 선고 전에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선고 후에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그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 웃긴 게 뭐냐면 파산 선고 후 13일째 신청해버리면 판사는 1일 빼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신청할 때 그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하는 게 맞죠. 불이 나게 이제 파산 선고 받고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관대인도 안내해주죠. 14일 이내 하라고. 그렇지만 그때 판사가 뭐 갑작스럽게 바쁜데, 그쵸?
근데 이제 이 신청 예납 명령을 내리면서 이거 뭔가 들어왔네. 한번 이 사람 이거 해줄까 말까 메모했겠죠. 그래서 이거 해줘야 되겠다 하면 판사가 여유 있게 해주면 딱 결정을 내는데 뭔가 조급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버리면 이게 또 뭔가 의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면제재산 신청할 때는 좀 빠르게 하는 게 대부분 빠르게 하죠. 대부분 변호사들, 법무사들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결정서 송달하고요. 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불복한 채권자, 채무자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재산 결정은 일단 효력은 발휘합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할 경우에는 동시 폐지라 그랬죠. 파산재단이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면제재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 재산이 없으니까 폐지하는데 뭐 그쵸. 아까 얘기 나오죠. 면제재산에 해당해 소유임차 우선 면제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이 조항의 압류 보증금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서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되게 되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재산으로 또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실무상으로 임차부정과 한가함에서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함으로써 견해에 따른 차이 실익은 적다. 그렇죠? 장애인용 경영자동차의 경우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 폐지는 면제재산 필요 없다. 면제재산 신청 재산에 대한 중지금지 명령. 법원은 파산 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 선고 있을 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뭐 예금 같은 거죠. 강제 집행, 압류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나 이런 거 왜 하냐 하지만 채무자들 같은 압류에 하여튼 시달리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해달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공단 같은 경우 이걸 아예 전형적으로 이걸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거 사실 뭐 특히 유체동산 같은 거 살림살이에 막 하는 아니면 예금 같은 거 하는 거에 이런 중지명령, 금지명령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저 여기 또 가제도구죠. 그렇죠? 실무상 채무자가 가제도구에 대해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이라는 이유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죠. 많으니까 판사님이 여기 썼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압류된 가제도구 중에는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여 면제재산이 대상이 되지 않거나 냉장고, 세탁기 등 채무자가 이를 매각하여 생계비에 충당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동종의 물건을 재구입할 때 소요될 비용과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지금지 명령을 많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한편 압류된 물건의 소재지와 채무자의 주거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당해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 소유인지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제재산에 대해 중지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파산채권의 하나고 재단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죠. 그 재단채권은 권한이 없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도 없습니다. 면제재산을 판사가 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할 수 있는데 면제재산 결정의 효과는 뭐냐?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죠. 자유재산이 되죠. 자유롭게 채무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파산채권자는 그 면제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면책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557. 그런데 파산 절차가 종결되었으나 마치 미처 면책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면제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면제재산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가 우려가 있어서 383조 제10항은 면제재산에 대해 5, 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제재산 결정 후 면책 신청 시까지 파산 채권자의 면제재산의 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촘촘하게 면제재산 보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제재산은 결국은 뭐 가급적 관제인으로 어떤 환가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금, 뭐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들이 그 유체동산에 대해서 좀 시달리지 않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 같은 거는 뭐 굳이 한다 그래서 그쵸? 면제재산으로 바로 결정을 해주는 경우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주로 뭐 예금은 해주죠. 예금은 해줄 수 있죠. 예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실직을 해서 이거 갖고 파산 선고 면책 때까지 한 6개월 버텨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그런 경우에 관제인이 그걸 만약에 환가하려고 했을 때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예금, 현금성 자산 및 예금이 가장 이제 면제재산의 취지에 왜 즉시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보험 같은 거는 즉시현금화 하는 게 아니죠. 물론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뭐 깨서 보험이라는 건 미래의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건데 좀 예금하고 차이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아까 취지상 그걸 동일하게 또 새로 구하려면 또 돈이 드니까 면제재산 취지를 고려해서 많이 결정을 내려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5천, 4,300 할 때마다 까먹네요. 5천, 4,300, 2,700 그죠? 2,700 맞나요? 2,000 5개로 돼 있다. 그죠? 2,300이네. 또 5,000, 4,300, 2,300, 2,000 이게 항상 2,700까지 5,000, 4,300, 2,300, 2,000 네 단계로 돼 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뭐 이런 요건 같은 거 이렇게 말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